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2023년 아시안컵 준비에 주력하는 선수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강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경쟁하는 선수 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소집된 선수 26명 중에는 토트넘의 손흥민, 셀틱의 오현규와 양현준, 미트질랜드의 조규성,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마인츠의 이재성,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즈베즈다의 황인범, 울버햄튼의 황희찬, KAA 젠트의 홍현석,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와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등 유럽에서 뛰는 스타가 12명이나 있습니다. 2019년엔 해외에서 축구를 하는 스타가 7명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호주에선 손흥민 외에 기성용 스완지시티, 이청용 볼튼, 구자철 마인츠 등 4명에 불과했었습니다. 2000년 레바논 아시안컵에서 한국 대표팀의 유럽 진출 선수는 로열 앤트워프의 설기현 단 1명뿐이었습니다. 이후 2004년부터 꾸준히 해외 진출 선수는 늘어났고 선수들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도 커졌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유럽 최고의 클럽에서는 박지성만 뛰고 있었지만 현재 김민재와 이강인이 독일과 프랑스의 빅팀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과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게다가 정우영, 조규성, 오현규, 이재성은 모두 클럽의 기둥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초강력 스쿼드를 구축했고 64년의 기다림 끝에 첫 아시안컵 우승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게 1월 이적 시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투엘은 수비 보강이 필요하며 여전히 수비형 미드필더 영입에 열중하고 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 순위는 수비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의 수비수에 대한 필요성은 마즈라위와 김민재가 컵 대회를 위해 고국으로 떠나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투엘이 1월에 어떤 선수와 계약하느냐에 따라 바이에른의 개막전은 희비가 갈릴 수도 있습니다. 축구 이적 전문가인 로마노에 따르면 아스날과 함께 바이에른이 레버쿠젠의 제이미 프림퐁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3세의 프림퐁은 새로운 클럽을 통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하며 여름에 떠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현재 레버쿠젠과 맺은 계약에는 여름에 유효한 4천만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있습니다. 올 가을에 연장 계약을 맺어 2028년 6월까지 계약한 프림퐁은 분데스리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이번 여름에 이적이 실현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겨울 이적 기간에 영입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하네요. 프림퐁과 함께 소문이 돌고 있는 선수는 웨스트햄의 틸로 캐러 선수도 있습니다. 27세의 이 독일 선수는 팀에서 콘스탄티노스 마브로파노스와 안젤로 오그보나를 선호하면서 사실상 벤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이 현금을 쏟아 붓는다면 영입 가능하지만 팬들은 갸웃하네요. 확실히 더 나은 독일 수비수들이 있는데 왜 캐러가 계속 과분한 관심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클로스터만, 베이어, 벨라코찹 같은 선수들은 모두 이 선수보다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밀란에서 파바르보다 주전 경쟁에서 앞선 얀 아우렐 비세크를 데려왔어야 했는데 우리의 천재 감독은 각 클럽에서 1군에 도전할 수도 없는 후보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네요. 바이에른은 여전히 홀딩 미드필더를 찾고 있으며 여름에 합의한 6,500만 유로보다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다면 주앙 파리냐를 영입할 수도 있습니다. 풀럼이 적절한 대체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적은 실패했었지만 최근 파리냐가 떠날 경우 풀럼의 주요 타깃은 플루미넨세 미드필더 안드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노 기자가 전하는 풀럼 감독 마르코 실바의 소식을 보면 아직 바이에른의 움직임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선수 영입에 대해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이사회와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의 키커에서는 지금까지의 시즌을 돌아보며 선수에 대한 리뷰를 게재했습니다. 헤드라인엔 안정된 우파메카노, 바쁜 김민재, 정체된 데이비스라고 장식했네요. 분데스리가 15경기에서 15골을 실점한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기록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1대5로 패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은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챔피언스 리그와 DFB컵에서도 경기당 평균 1골을 실점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시즌 전반기에 가장 안정감 있는 최고의 수비수입니다.
프랑크푸르트전에서는 6점으로 부진했지만 도르트문트전에서는 선제골을 넣는 등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1.5점. 이 25세의 선수는 레버쿠젠과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와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높은 수준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데리 흐트는 6월 엘프탈전에서 부상을 당해 뒤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투엘 감독은 그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 같았고 그의 빌드업 플레이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24세의 그는 보움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올리며 맹활약했지만 자르브리켄에서 무릎을 다쳐 볼프스부르크와의 경기에 교체로만 복귀했습니다. 1월에는 김민재가 아시아 선수권 대회로 자리를 비울 때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폴리에서 새로 영입한 이 선수는 매우 휴식이 필요했지만 자주 출전하는 선수로 변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적, 군 복무, 국가대표팀 출전 등 27세의 김민재는 끊임없이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김민재는 빛과 그늘을 번갈아가며 뛰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와의 1대5 경기에서 6점, 8위로 슈투트가르트에선 도움을 포함해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모든 자질을 갖췄지만 우선 아시아 챔피언십에 출전해야 합니다. 김민재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격수 쪽에서는 평균 평점을 부여했는데 위대한 케인이라며 2.3점으로 2위 자리를 줬고 1위는 독일 국가대표 르로이 사네가 차지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약 1억 유로의 몸값을 자랑하는 이 스트라이커는 바로 제자리를 찾았고 현재 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모든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케인은 득점하고 득점합니다. 리그 15경기 만에 이미 21골을 넣었고 그 중에는 가장 화려한 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전반기 17경기에 22골 기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케인은 바이에른과 리그의 매력입니다. 로마노 기자에 따르면 토트넘이 열망하는 센터백 영입이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다음 주까지 새 센터백 영입을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토디보와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조만간 성사되지 않을 경우 토트넘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제노아와도 라두 드라구신 영입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곧 입찰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의 수문장이었던 휴고 요리스는 LAFC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년까지 계약했고 내년에 연장할 수 있는 여러 옵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토트넘과의 작별 인사는 31일에 있을 예정이며 임대가 아닌 영구 계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